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이번에 주말 잘 보내셨죠? 이렇게 좀 영상이 늦게 올라오긴 했지만, 그만큼 일상에 집중했다는 것이고, 일상에 집중이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일단 금요일 마감 방송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짚어가 보면, 금요일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던 지수는 그 코스피 121선 정도까지만 열어놓고 거기서 매수를 고민해 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금요일날 장은 좀 정말 좀 당황스러울 정도의 낙폭이었어요. 일단 보시면 코스피만 봐도 그 장중에 1.9%까지 빠지는 정말 공포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0선이라는 지지대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그냥 흘렀어요. 그냥 흘렀어요. 그냥 멈춤도 없이 그냥 흘렀다. 그런데 이게 그 지수가 어디에서 멈췄냐라고 이제 굳이 또 돌려서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또 내일을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 그러니까 하나 더 선을 그어놨죠. 보시면 여기 밑꼬리가 달렸던 구간, 여기 구간, 여기 박스를 중간 박스 정도로 돌파했을 때 구간대에서 간신히 지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 굉장히 명확한 지지 구간이나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낙폭이 셌기 때문에 말아 올려진 정도고, 정말 이게 120선이 적용이 됐다면 120선 위에까지 그 지지가 받으면서 끝났어야 그게 지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장 종료 보시면 깨져 있죠. 어찌됐건 120선이 깨져 있고, 요거는 지지받지 못하고 했다. 그냥 흘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원인은 또 딱히 얘기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환율이 그냥 답이다. 지금은 다른 거 없다. 그래서 환율이 또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빠지면서 관련 주들이 전부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참 답답해요. 그냥 뭐 좀 이렇게 뭐랄까 달러가 저항을 막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고공행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빠져야 되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빠지고 환율 안 멈추면은 여기 2,900까지 빠져야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다 반납해야 되나? 정말 계좌 반토막 나고 남아야 되나? 막 이런 느낌. 그런데 항상 또 자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정말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고. 하지만 그 달러 인덱스를 또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고, 달러 인덱스 보면 그냥 달러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보는데, 달러의 평균이라고 봐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좀 멈춰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평균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평균치의 상승은 어느 정도 멈춰 있다. 그래서 저도 좀 진정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지만 그 보시면 원달러 환율만 계속 오르는 거죠. 인덱스는 진정됐는데 왜 원달러 환율만 자꾸 오르냐? 인덱스마저 오르면 정말 그거는 더 하락을 예고해야 될지도 몰라요. 더 정말 더 밑단 한참 일어나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자 일단은 월요일날 빠진 거 봤으니까 월요일날 빠진 데까지 밑단 열어놓자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 일단 받고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또 추가 하락도 염려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환율을 항상 그 체크하시면서 보면 어, 시장의 바닥이었는지 아닌지 체크할 수가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보시면 일단 인덱스는 좀 진정이 됐다. 그 저항을 막고 있다. 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냐라고 또 하면, 제가 그때 또 한번 얘기 드렸죠. 코로나 확진자와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장에서도 동료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우리나라가 좀 그 거리두기도 되고 좀 말 그대로 재택근무도 많이 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 회복이 불확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백신도 맞지도 않았고 팬데믹이다 이거죠. 확진자는 자꾸 2,000명씩 나오고 있으니까 얘네는 지금 안전한 상태가 아니고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만 더 튀어오르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영국이나 유럽 이런 데들은 이미 백신 보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률은 이미 현저히 낮아져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한 괜찮긴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만 사망률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그 경제 회복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해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달러도 이제 인덱스도 저항을 맞고 있고, 원달러 환율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거니까 보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백신 보급률을 늘어나야 된다. 근데 그건 이번에 다 예정돼 있죠. 지금 2천만 명 정도 그 우리 국민이 맞았지만 그 백신 접종이 더 늘어날 것이고 할 거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긴 하니까, 사실 그래요. 시간의 문제긴 하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예전에 여기서 얘기 드렸던 대로 주가가 횡보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만 주면 돼요. 빠지지만 않고 기다려만 달라. 그럼 올라간다. 근데 자꾸 빠지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죠.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도 이제 좀 진정돼서 하면 멈춘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만, 지금 구간 어중간하긴 하지만 여기서만 뭐 어느 정도 이 120을 회복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해줘서 거기에서 횡보만 해주고 진정을 해줘도 시장은 상승할 그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은 또 그때까지의 기다림을 봐야 되니까. 자, 보시면 코스피 주봉도 보면 주봉도 20주선도 깨졌어요. 처음 깨진 거예요. 처음 깨진 거. 이때 빼고. 이때 한번 공포장이 있었죠. 이때 빼고. 그러면 이게, 자, 20주선 뺐으면 기회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월봉도 보시면 월봉은 좀 달라요. 여기 똑같이 보시죠. 이때 또 공포였어요. 상승주 공포. 이때도 계좌 많이 쪼개서 좀 당황했던 그 시기죠.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5월선이 깨진 패턴이죠. 5월선이 깨지고 코스피 120선도 깨졌죠. 그러니까 기회라면 지수적으로는 기회가 맞아요. 지수적으로. 그러니까 지수적으로는 공포가 맞고 살 수 있는 구간이 맞지만 여기 구간에서 봐야 된다. 왜냐면 아직은 시장으로선 바닥이 맞는데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드렸죠. 조정과 하락은 구별해야 된다. 근데 이건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었죠. 달러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시장이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하락이니까 폭락이었다는 거죠. 단기적이지만. 그래서 진정은 돼줘야 되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저점 낮아졌죠. 결국 안 좋았던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봐야 된다. 상승 가는지 뭐 하는지, 여기가 정말 밑단이었는지는 보시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또 봐야 돼요. 보고 얘기 드렸죠.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횡보만 해주면 괜찮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대응하시자. 그리고 또 보시면, 자, 저는 이날 또 여러분과의 또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급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 이날 정말 빠지는 것도 수급 보니까 이미 답이 없고 뻔했고 환율도 그랬고, 전 이날 단타만 쳤어요. 단타만 그냥 코스피 단타 쳤어요. 단타. 무슨 얘기냐면, 위에 이거 필요 없고, 자, 하락, 그냥 끝없이 하락을 하더군요. 끝없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코스피 분목만 봐도 똑같아요. 이게 일반 차트랑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멈춰줬죠. 뭐 어디서 멈춘지 모르는데 애매한 데서 멈췄고, 자, 여기서 멈춤에서 이 갭의 상승이 떴죠. 갭 상승 뜬 거예요. 이때 탔어요. 타가지고 가져가고, 갭이 떴던 자리를 보시죠. 갭이 떴던 자리를 지지해주죠. 지지해주고 여기서 추가로 샀어요.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여기 저항을 맞을 거다. 여기 120분 저항 맞을 거다.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팔고 더 올라와서 팔고 여기서 끝. 전체 다 매도.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조금 아니긴 하지만 여기 구간에서 더 소량을 조금 샀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구간, 여기서 저항 맞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매도. 그리고 끝났습니다. 더 보지는 않았어요. 더 하진 않았고. 그래서 종목을 뭘로 탔느냐는 상관없어요. 지수가 이렇게 등하락이 있을 때는 뭘 사도 지수 빠진 만큼은 빠지고 지수 오른 만큼은 오르니까. 그래서 소량의 단타만 치고 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할 수 있는 건 매도, 기존에 해놨던 거 하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지수만 봐도 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일단 당장은 내일 장도 하락에 대한 멈춤은 좀 진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장이 마감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진정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요거죠. 달러가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계속 오르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거죠. 인덱스는 멈춰 있는데 원달러는 계속 오른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맞아야 되는 구간도 있긴 해요. 빠져도 정말 더 빠져도 하루 이틀 하루 이틀이면 힘들긴 하지만 하루 이틀 빠지면 이 원달러마저도 저항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담스러운 수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자 얘기 드리고 마찬가지로 또 시장에 견인했던 게 하이닉스는 진정이 됐다면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이게 참 그래요. 예전부터 그 삼성전자 공매도 풀리고 뭐하고 해서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체크해 놓은 그거죠. 삼성전자 전 매력 없다고 사실 느꼈다고 한번 요쯤에서 한번 얘기 드린 적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잘 안 보죠. 보시면 삼성전자는 그 좀 지금 금액대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솔직히 보진 않아요. 보진 않고 삼성전자 빠지지 않는 게 대단하다, 빠지지만 않아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왜냐면 삼성전자 빠지니까 이런 폭락장이 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장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빠져주는 게, 얘네들이 가는 건 싫다 그랬어요. 왜냐, 가도 얘네들이 가면 얘네만 가니까 시장에 재미없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빠지지 않는 건 중요하다. 얘네 빠지면 다 빠지니까. 그래서 얘기 드렸던 거고, 예전에 체크 드렸던 게 여기에요. 삼성전자 여기 금액쯤 오면 쳐다볼게요 라고 했던 예전에 체크, 방송 돌려보시면 삼성전자 거 예전 거 해놓은 체크 때가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서 멈춰져 있죠. 자, 이거 일단 지워놓고, 제가 예전에 체크해 놓은 데서 지지받고 끝난 거예요. 74,000원 구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뭐 했죠? 여기마저 깨지면 정말 72,000원까지도 예전에 체크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72,000원. 그게 바로 여기 밑단이에요. 여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추가 하락 나오면 여기까지 또 밀립니다. 72,000원까지 또 밀리고 또 지지 테스트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하락하고 빠질 만큼, 솔직히 그 빠짐만 보면 빠진 건 다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빠짐만 보면 그런데 요즘에 시장은 이런 지표적인 걸 넘어설 때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더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7만 원이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7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한국 시장 전체 문제, 정말 뭐 달러 환율 이런 게 아니라 자체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72,000원까지는 아직도 열어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72,000원 왜 또 올라가 있냐? 여기 72,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멈춰주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당장은 멈췄어요. 그래서 당장 멈췄고, 여기서 멈춰준다면 SK 하이닉스처럼 멈춤이 나올 겁니다. 멈춤이 나올 거고 시장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자, 빠짐이라는 게 이런 거죠. 많이 빠져서 빠질 만큼 빠져서, 자, 여기서 처음 빠짐을 받고 추가 하락 여기까지 열어놨고, 더 열어놨었죠. 우리는 더 열어놨었는데 이렇게 열어놨었는데 여기까지 안 왔죠. 안 오고 여기서 멈춤을 끝냈다. 끝내고 횡보하고 있다. 그럼 이걸 지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락이다. 그럼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하고 괜찮아진다. 빠질 만큼 빠지면 V자 상승은 안 가도 이렇게 멈춤만 해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충분히 못 사는 사람 살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괜찮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오히려 이렇게 하방 다지는 거 나쁘지 않다 얘기 드렸고, 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시장이 이렇게만 돼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다른 종목 보면 원익 IPS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와 되게 직접적인 연관이 많다고 얘기 드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니까 그냥 같이 곤두박질이에요. 같이 외국인의 보유량이 던져지면서 더 그래요. 그럼 얘도 그 삼성전자 72,000원이라 하면 아마 얘한테 41,500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빠질 것 같던 것도 빠져.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익 IPS는 이때 이제 초기 말씀드렸던 구간은 여기 바닥권이에요. 46,000 얘기 드렸죠. 초기 물량이에요, 물론.
46,000원대 얘기 드렸고, 자, 추가로 물타기라고 분할 매수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일 수 있어요. 현금 비중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익 IPS 편화가 얼마입니까? 4만 얼마 하고 끝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끝나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내 투자 금액이 남아 있어야 되고 분할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분할되면 아무 시장에 문제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원익 IPS 같이 이런 종목 제가 46,000원에 샀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지금은 뭔가 시장의 방향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뭔가 더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3번 정도 분할한다고 하면 2차 매수 살 수 있는 구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얘기 드렸죠. 여기가 저항이다. 그러면 이 저항을 뚫어주고 지지받는 구간이 된다면 거기서 2차 매수 하겠습니다. 하지만 뚫어주지 못하고 지지가 안 됐죠. 그럼 2차 매수할 구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흘러내린다. 그러면 그냥 관망할 수 있어요. 왜냐? 싸게 샀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더 빠졌다. 그러면 초기 물량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초기 물량 빼곤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살 이유가 없는데 왜 사야 되냐는 거죠. 사야 될 시장에 이유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그러면 자, 추가로 여기 추가 빠르스에 사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자, 다음 구간 열어놓고 보자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구간을 잡기 나름입니다. 내가 여기서 봐서 이 구간, 이 멈춘 구간에서 추가 샀을 수 있어요. 2차 샀을 수 있어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추가로 더 빠질 게 열려있고 하다 그러면 자, 여기도 3차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본 바닥이야. 여기 이상은 하다 그럼 바닥이야. 그럼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물량을 다 실을 수 있을 것이고,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보면 더 같이 효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어도 여기가 하락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초기 물량 사고 초기 물량 여기서 샀다. 그리고 마지막 물량을 여기서 샀다. 라고 하면 내 총 평단가는 얼마일까요? 말 그대로 여기 정도 될 거예요. 43,000원, 4,000원 되겠죠. 그러면 상승 갔을 때 회복이 엄청 빨라져요. 그런데 그런 분할적 그 매수를 잘 못 하시는 게 가장 일단 큰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때 좀 덜 낼 수 있어요. 왜냐, 도박성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 적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원익 IP에서 1,000만원 사자 그랬을 때 나는 300만원 밖에 안 샀으니까 상승 가도 수익이 적겠죠. 하지만 하락에 대한 대처는 아주 유연해지죠. 바로 약손실로 끊어버려도 손해도 나지도 않고, 추가로 밑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다. 특히 장이 그럴 땐 그렇고, 상승 갈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상승 갈 때도 늘려줄 때 사면 된다니까요. 가지를 않았잖아요, 상승을. 그러니까 이런 걸로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사셨던 분들도 내가 여기서 물려있을 때 어중간한 구간에서 물을 타지 않으면 돼요. 내가 이게 수치로 정하지 마세요. 이게 꼭 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뭐 10% 정도 빠지면 추가 살 거야. 5% 정도 빠지면 추가 살 거야. 이렇게 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비율로 정하시면 안 돼요. 하락의 징전과 지지대로 그 구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49,000원대에서 샀다. 근데 5% 빠졌으니까 45,000원에서 사야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10% 빠졌으니까 45,000원 사야지가 아니라고요. 지지대. 자, 46,000원대가 지지대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 아니면 그 밑에 41,000원대가 추가. 이렇게 될 수 있고, 만약에 10% 내외는 난 물타기 안 하겠어라고 하면 10%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 내가 물량 잘못 샀어도 물량 늘리지 않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5만원에 사가지고도 한 300만원 사가지고 가만히 냅뒀다. 그럼 지금까지 추가 물량 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중간하니까. 확실한 시장의 방향이 없잖아요. 회복세가 있다든지 하락을 한다든지. 근데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지지대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제 추가 물량 살 수 있는 구간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물타기를 해야 5만원에 샀어도 6만원에 샀어도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 만들 수 있고 다운시킬 수 있고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몇 번 당하다 보면 학습이 돼야 돼요. 우리 또 이거를 접목해서 배워야 되고 습득이 되고 내 하나의 투자 스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KH 바텍 같은 경우도 자, 그 힘들다고 하셔서 밑에 구간부터 본 추세까지 가져와 봤어요. 본 추세까지. 그러니까 최근 단기 추세가 무너졌다 얘기 드렸지만, 자, 일단 본 추세까지 갖고 온 거죠. 본 추세. 자, 그러면 자, 본 추세마저 깨지면 또 깨져야 될 수 있어요. 본 추세 맞죠? 지지받고 하는 구간.
보시면 일단 본 추세에서 멈추지 않나. 이것도 여유있게 잡아준 거예요.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사실은 종가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본 추세도 깨진 거예요. 여기 구간때 깨진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본 추세로 보고, 그럼 본 추세로 보고 또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도 한번 볼까요? 아니, 그냥 장기 추세로 보면 더 열어놔야 되죠. 자, 장기 추세로 보면 이날 또 딱 선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날 밑꼬리 자체가 장기 추세선 정도에서 멈춰 있죠. 그렇죠? 이날 밑꼬리 전체가 장기 추세선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쭉 장기 추세라고 하면, 요거 빠지면 정말 좀 하락에 대한 또 추가로 그 밑단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 여기 빠지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어요. 하락 추세로 여기 빠지면. 그러니까 2만원이 깨지고 나면은 얘는 다시 대세 하락 갈 수도 있다라고까지 보셔야 돼요. 횡보가 아니라 대세 하락. 그러니까 차트적인 걸로 그래요. 보면. 그러면 지금 당장 구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이런 바닥에서 샀다가 수익 내셨으면 추가로 살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니에요. 신규로 내가 만약에 이미 수익 냈다 해서 신규로 샀어요. 근데 신규로 샀는데 신규로 살 구간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리테스팅 돼가지고 받쳐줬다. 여기가 리테스팅 됐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나는 신규로 샀다. 초기 물량 샀다. 그러면 여기에서 초기 물량 사는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은 바로 매도했으면 여기 구간 이쁘게 샀다 그러면 손실권이 아니게 이 하락을 안 말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소량 30% 물량만 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대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퍼센티지로 몇 프로 되지도 않을 거예요. 뭐 5%? 5%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5%에서 추가 매수는 사실 아니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대형주 뭐 느린 것들의 특징적인 게 아니라, 특히 코스닥 종목으로 5%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 하락할 때 그 누적 마이너스만 세져요. 5%대는 사실 추가 매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3번 정도 나눠하고 2번 정도 나눠한다 그러면 한 10% 정도 밑에서 쳐다도 안 봐도 상관없어요. 괜히 비중만 늘어나니까. 그리고 대세장이 가거나 뭐 시장이 좋아질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해도 수익 내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고 좀 횡보하고 어려울 땐 특히나 그렇게 공격적일 필요가 없어요. 수익을 줄이더라도 투자 비용을 줄이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여기 추세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세대를 확인해서 여기서 일단 멈춰 주는가, 여기 이 추세를 타 주는가, 이 추세가 깨지냐 안 깨지냐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혹여나 깨진다고 해도 그러면 물량을 꼭 손절을 못 하겠고 비중이 애매하다 그러면 일단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열어 놓으세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열어놓고, 아니면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냥 다시 돌아오면 다시 이 금액이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하면 그걸 꼭 수익으로 바꾼다기에 그냥 모험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냥 오면 다시 내가 고점에 샀잖아요. 이미 지금 수익 내고 다시 사셨다는 거는 고점에 사신 거예요. 고점에 사신 거는 내가 잘못 산 거예요. 이거는 수익 못 내도 그냥 팔고 나와야 돼요. 왜냐, 바닥에서 사야 돼요. 주식은 항상 어떤 거든 싸게 사야 돼요. 수익을 내시고 다시 샀다는 건 이미 비싸게 산 거예요. 수익 냈는데 다시 수익 그대로 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판 것들은 잘 안 보고, 다시 판 것들이 다시 원점에 오면 사는 겁니다. 원점에 오면 그럼 다시 괜찮아요. 매력이 다시 생겨요. 예를 들어 동진세미캠 갖고 왔는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바닥 구간이 여기에요. 예전 바닥 구간 봤던 구간 다시 다 반납했죠. 저도 이때 추천 드렸어요. 분명 드렸고, 저도 이제 초기 물량 30% 갖고 있다가 시장의 불안함을 알고 그냥 약수익을 다 팔거든요. 팔고 나왔어요. 시장의 불안함 때문에 자꾸 흔들리니까, 내 평단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30%만 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 그 다음에 추세선까지 그어놨기 때문에 제가 추천 받았더라도 추세선 이탈했을 때는 다 던지셨을 수 있고 수익권이 반납 안 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진세미캠을 가지고 제가 추천했다고 해서 저 때문에 손해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잘못하신 거죠. 왜냐면 평단가 말씀드렸던 건 28,800원 정도 구간대를 얘기 드렸고,
이 추세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하면 수익을 싫다 그러면 매도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난 그래도 가져가고 물량 사겠다 그러면 손해가 아니고 내가 이 동질세미캠을 30%만 샀다 그러면 물린 게 아니죠. 왜냐? 난 아직 분할 매수 중이니까.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얘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만약에 동질세미캠 갖고 있었다면 지금 추가 매수 하겠습니다. 2차 물량 사겠죠. 당연히 3차 안 열어놓냐? 아니요, 열어놔야죠. 3차도 열어놓고 시장의 하락을 보고 3차가 어디까지 갈지 아직 측정하지 않되, 자, 2차에서 오늘 하루만은 지지해 줬는데 이게 지지가 형성된다 그러면 2차 매수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전부터 돌아왔던 바닥권 금액이죠. 이 종목의 단기 바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바닥으로 적용된다 그러면 신규 물량 오히려 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사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구간에 사고 이런 저항 구간에 팔 수 있고, 이런 저항 구간에 사지 마시란 얘기예요. 항상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살라 그러면 지금 금액이 오히려 맞다는 거죠. 지금 이 윗꼬리가 달려준 금액대 한 26,500원 정도 금액대가 오히려 보면 신규 매수하기엔 좋은 금액대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나오는, 그래서 제가 자꾸 종목을 드리는 게 상승 가서 눌림도 보고 돌파 매매도 보고 바닥도 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닥 매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일단 초점을 들여서 초기 물량 정도 담아 보시라고 이것저것 드리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3기 같은 경우는 3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파예요. 이건 돌파 매매로 제가 보여드린 거죠. 자, 바닥은 줄 것 같지 않지만 얘기 드렸어요. 예전에 어떤 바닥은 줄 것 같지 않아. 이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3기가 이번 시세가 나오고 뭐 하다가 조정이 나도 어찌 결국 나중에 여기 3,800원 온다. 그럼 여기서는 다시 담아볼 만한 구간대예요. 예전에 초기 물량으로 작용됐던 곳이고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금액이다. 그러면 이 주가를 3기를 담아 놓고 있다가 3기가 시세가 나오든 어쨌든 뭐하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갑자기 나중에 한참 봤던 이 금액이 와 있더라. 그럼 이 금액은 신규로 적용 다시 또 가능한 금액이에요. 종목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거 지워놓고 필요 없죠. 얘는 돌파 매매를 봤어요. 여기 단기적으로 중간값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이 상승 장대 이날 거래가 또 동반이 됐었죠. 거래량이 동반돼서 보시자고 얘기 드렸던, 처음부터 같이 본 거예요. 자, 돌파가 됐다, 신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 돌파고 얘기는 드렸어요. 자, 바닥은 아닙니다. 바닥에서 매집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다. 그래서 보자라고 얘기 드렸고, 이틀 눌림이 있었지만 요때죠, 또 요때. 자, 상승 신호가 있었고 이틀 동안 조정 받았지만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시장의 공포로 하락한 거는 금방 회복합니다 라고까지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초기 물량 못 사신 분은 이날 사실 수 있었어요. 충분히. 자, 살 수 있었고, 초기 물량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다라고 해서 뭐 50% 담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 매도하고 끝내면 안 돼요. 왜냐, 맹신할 수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이게 시그널이 그냥 매집봉으로 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샀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 구간이 여기고, 자, 두 번째 초기 물량을 살 수 있는 추가 물량은 여기죠. 제가 얘기 드렸죠. 돌파돼주고 리테스팅 되는 자리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차트적으로 나오죠. 자, 돌파가 되고 오히려 돌파가 됐죠. 요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돌파되고 여기가 저항이었던 여기가 넘어서야 진짜 시세가 나옵니다까지 얘기 드렸었어요. 예전에 3기는. 그러면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걸 봐야 된다. 그럼 초기물 여기 또 담을 수 있다. 그죠? 담을 수 있다. 담았어요. 담았고 또 상승이 왔죠. 하지만 이게 또 깨지면 단기적 수익이 내고 매도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종목에 대해 맹신은 없고 종목은 많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일단 붙고 나왔다, 3기는. 그리고 3기는 지금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쵸? 그러면 지금은 매도로 고민할 때도 아니고 매수로 고민할 때도 아닙니다. 당장은. 하지만 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는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건 맞죠. 자, 왜냐? 고점에 대한 저항의 시작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여기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 물량을 돌파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 거래량. 그러니까 이게 분명 매집 보이기도 할 거고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 매물대를 뚫어주려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 자, 지금도 보시면 급격히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래량 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고점 갱신하나라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하다는 거죠. 이미 또 단기적 그 보조지표 보면 이제 과열을 하고 있고 계속 과열할 거야, 계속 가겠다고는 하긴 해요. 하지만 자, 지금부터 포지션을 자, 매도로 잡으면서 최대한 최적의 포지션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유있게 보시면 여기 구간대까지 열어놓을 수 있죠. 5,600원까지 5,500원 600원까지 열어놓으면서 수치를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여기 또 돌파됐던 금액대 이탈하지 않는지도 봐야 됩니다. 시장이 그 지금 또 진정이 되는가 뭐 하는가, 그 다음에 물량이 어떻게 또 거래량이 동반돼서 조정 하락이 나오는 거 뭐 하는가. 그다음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급격하게 살 수 있었던 게 시장이 안 좋고 상승 주니까 개인들이 막 팔아요. 시장 안 좋을 때 수익 주니까 팔아야자고 막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기관이 아주 잘 받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상황 그 분위기 때문에도 오히려 상승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 작용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자, 지금은 보시면 다 또 힘이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위로 잡아야 됩니다. 이 추세를 봐야 돼요. 그 본 추세가 아니라 꺾고 가파르게 올라간 추세 있죠. 이 추세를 봐야 됩니다. 이 추세와 이격이 벌어질수록 매수는 어렵지만 여기가 깨지지 않는 한 지켜봐 보겠다고 해서 끝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추세가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추세가 더 가파라질 수 있어요.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부터 막 이렇게 추세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세게. 그러면 그 추세선을 또 그어놓고 보면서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상방은 열어놓되 기본 그 매물 구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자, 주봉으로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주봉도 제가 그어놨어요. 이게 주봉 추세예요. 장기 추세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구간이 5,400원 500원 600원 계속 저항 구간이에요. 매물대도 많고, 월봉으로 봐도 여기 5,200원 돌파되는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매물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만약에 내가 물량 갖고 있으면 좀 양봉 뜨고 좀 밀릴 것 같을 때, 양봉 뜰 때 뭐 5%씩 계속 지속적으로 팔아도 나중에 후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상승 갈 때. 왜냐? 지속적으로 걷어들여야지. 갑자기 또 언제 꺾어 내려올지 모르고 언제 분위기 전환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되게 힘이 좋으니까 지금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그래서 또 궁금하시면 더 지켜볼게요. 지켜보면서 하는 걸로 하고. 방송이 너무 긴데요. 자, 한라 IMS 이순신 석재 보면서 넘어갈게요. 공부 차원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죠. 한라 IMS 얘기 드렸고, 장기 추세다 얘기 드렸습니다. 장기 추세에서 야, 장이 안 좋은데 말아 올려주네. 보이죠? 장이 안 좋아서 이 금액대다 했더니 장이 안 좋아서 하락 4% 나가서 끝났나, 대세 하락 가나 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양봉 마감해줬어요. 그쵸? 그러면 이 장기 추세는 지켜주겠다라고 보여주죠. 일단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손절은 짧게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니까 손절은 짧게 먹을 건 많다. 그럼 해볼만하죠. 해볼만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물량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반응해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거 놓고 반응해줬죠. 이런 거 반응해줬다. 자, 일신석재 한번 볼까요? 장이 안 좋았어요. 분명. 그죠? 안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그어놓은 추세죠. 추세에서 똑같죠. 한라 IMS랑 이탈 안 하고 올려줬죠. 말아 올려줬죠. 요런 거. 여기 이탈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럼 여기 초기 물량 유효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싸게 사는 노력이 됩니다. 일신석재의 바닥이 어딘데라고 보면 금액적 여기 바닥도 지지게 했던 구간도 있지만 단기적 추세적 금액, 그러니까 여기가 안 깨지면 일신석재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공략해 볼 만하다는 거죠. 손절할 건 짧고 그 상승은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담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시장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고, 분할 매수 지금부터도 못 하신 분은 느끼셔야 돼요. 이래서 분할 매수 하라는 거구나. 지금도 현금 보유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분할 매수 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기노업을 하라는 거구나, 항상 유념하시고. 제가 항상 그 금액대 괜찮다고 하는 건 초기 물량이나 2차 물량 이런 거지 몰빵 구간이 아니, 전 몰빵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할 매수를 하시면 어떤 장이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또 한번 그 시간 날 때 한번 둘러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내일 장을 잘 지켜봐야 된다. 자, 하락의 멈춤이냐 아니면 V자 반등은 힘들다. 하락의 멈춤만 해줘라. 환율에 진정이 되라.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그 접종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시장한테 안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힘든 장이었을 건데 고생 많이 하셨고, 일상에 집중하시면 또 시장의 대응 충분히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네,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저번 주 한 주. 이번 주 한 주도 힘들지 모릅니다. 자, 일단 잘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